원서 읽기 언제 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실 겁니다. 정말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영육하면서부터 시작하실 거고요. 타이밍을 좀 미룬다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쯤, 조금 더 미룬다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3학년 때쯤 이렇게 타이밍을 서로들 잡으실 겁니다. 저는 언제라고 보냐면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선순환을 일으킬 때라고 봐요. 텍스트는 문장 자체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 글의 원서의 문장 자체로 보시면 되고요. 컨텍스트는 책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미국 초등학교 1학년 교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나오는 jump down이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이 down이라는 말이 핵심인 거예요. 노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죠. 이 down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파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 사파는, 책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파는 컨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일단 아이가 jump down이라는 말을 사파를 통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 이해를 한 이후에는 look down이라는 문장을 봤을 때는 사파와 jump down이라는 문장을 모두 활용해서 look down이라는 문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는 책 전체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는 책 전체가 되는 거고요. 넓은 의미에서 컨텍스트는 아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이 다 컨텍스트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자, 그러면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선순환을 일으킨다. 이 얘기는 내가 특별히 뭔가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가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된 새로운 문장들과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책 전체를 통해서 새로 자기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그럼 책을 한 권 읽을 때보다 2권, 3권, 4권 읽을 때 훨씬 더 컨텍스트가 풍부해지겠죠. 점점점 아이들이 쉽게 영어를 빨리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치 눈 굴리듯이 처음에는 조그만 덩어리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눈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빨리 눈덩어리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서 읽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시는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선순환이 계속 무한히 끊임없이 이어질 것인가? 어느 순간에 깨지게 돼 있어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 수준만 돼도 지문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제가 쓰고 있는 트레저스라는 미국 교과서고요. 2학년 교재입니다. 여기에 Meet Rosina라는 단원인데 American Sign Language라는 표현이 나와요. Signing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수화라는 얘기죠. 그죠? 미국 수화라는 얘기 나와요. 근데 수화라는 말을 이미 아이가 알고 있다면 제가 설명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수화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잠깐 수업을 멈추고 수화라는 말 자체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입을 놔두고 멀쩡한 입 놔두고 손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이제 수업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한국어로 설명하지 않고 영어로 설명하겠다 아이들한테 그러면 받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영유로 갔을 때 학년이 낮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유에서 영어로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효율성이 효과는 있죠. 근데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영어책 읽히기를 무작정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적절한 타이밍이 될 건가? 저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라고 봐요. 이때쯤에 뭐가 완성되느냐 하면 미국 기준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2학년, 미국 교과서 2학년 정도의 지문을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이쯤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제 기준으로는. 이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글의 난이도도 제법 올라가게 되고요. 문장 구조도 훨씬 더 다양해져요. 실제로 미국 학년으로 2학년 정도 되면 한국 영어 교과서로는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아이들이 노력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책을 읽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을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선순환도 잘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 문장 구조에서 점점점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 난이도라는 건 문장 자체, 문법 자체의 난이도라기보다는 배경 지식의 그리고 어휘의 난이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교과서 기준으로 1학년과 2학년 차이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파니스를 끝내고 나서 원서 읽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책 자체에 있는 컨텍스트만으로 그리고 아이가 학년이 몇 학년 안 되지만 기왕에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을 해서 그런 지문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기준으로 2학년만 돼버려도 굉장히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티칭이나 코칭 없이 아이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책만 읽어서 이걸 이해하는 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미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이쯤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이 나오더라. 그리고 실제로 미국 교과서 2학년과 3학년 제가 2권을 지도를 하는데 이 정도 지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바로 고등학교 지문으로 넘어가도 충분해요.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가 읽고 싶은 책 그냥 꺼내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잖아. 그리고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책의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서 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원서 읽기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학년 기준으로는 4학년에서 5학년이 적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배경 지식이 풍부해지니까. 그리고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영어 실력 자체도 끌어올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미국 학년 기준으로 해서 2학년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원서 읽기가 효율적이면서 효과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원서 읽기 언제 하면 좋을까요? 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원서 읽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